여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실컷 할 수 있는 미래와 이런 게임을 실컷 할 수 있는 미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첫 번째 보신 게임은 2027년 출시 예정된 God of War 신작 God of War 라우페이입니다. 다른 게임도 아니고 그 God of War 신작인데 이게 마냥 열광하고 기대만 하기엔 뭔가 좀 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이게 God of War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토스 성님이 아니라 그의 죽은 아내 페이가 주인공이 되는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최초 공개 영상을 라이브로 보다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리액션 고장났던 게 전 솔직히 이게 God of War 게임 특유의 분위기, 핵심 컨셉이랑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면서 묘한 이질감, 위화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게 또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가 봅니다. 오죽하면 원조 God of War 시리즈의 디렉터조차 공개 영상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This is not God of War. I don't know what the fuck this is. This is like some fantasy novel that I didn't like it at all. And I'll probably play it for the stream because I'm sure there'll be interest. But if it wasn't for that, I have no interest in playing that game. I think it looks dull. It looks repetitive. It looks been there, done that. It doesn't even look like, oh my God, it's amazing. The enemy design there were a couple cool ones without the necks, but I didn't like it. If you guys liked it, tell me why you liked it. The cover is terrible. The name is terrible.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the final cover. But that cover to show, it's just like it looks like Forspoken. It's got that flavor to it. It feels very uninspired. Tell me I'm wrong. Sounds good. 게임의 진심인 편인 도미노 피자 영국도 소셜미디어에 이런 댓글을 달았죠. 크레이토스 없는 God of War 게임은 페퍼로니 없는 페퍼로니 피자. 그러자 여기에 긁힌 개발사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오케이 피드백 땡큐 도미노 피자 회사 계정 씨 이런 대댓글을 남기면서 모처럼 게이머들한테 희귀한 신경전을 구경시켜줬는데요. God of War를 창시한 크리에이터랑 도미노 피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 게이머들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God of War 라우페이가 아니라 God of War 라운드리 세탁이다 하면서 게임의 공식 커버 아트에 그 큐브처럼 생긴 애 대신 세탁기를 합성해 넣은 조리돌림 포스팅이나 이건 크레이토스 아내가 주인공인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원래 예쁘게 생긴 배우를 모델로 해놓고 일부러 더 못생기게 만들었냐, 그냥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원망 섞인 반응이 곳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누가 뭐래도 God of War 신작이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많겠죠. 많을 건데 공개 영상에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많이 눌릴 정도로 게임의 방향성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고, 아시다시피 유독 PC주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많은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소니가 또 소니 했네 같은 날새운 댓글들과 함께 게임판의 화두인 PC주의 논쟁이 다시 한번 크게 불붙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요즘 나오는 플스 퍼스트 파티 게임들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인다, 패턴이 있다 이러면서 God of War, The Last of Us랑 언차티드, 고스트 오브 스시마까지 죄다 처음엔 남자 주인공이었다가 후속작에서 주인공이 여자로 바뀌는 성전환 태클을 탄 게 너무 쎄하다. PC 묻은 소니가 기존 시리즈 팬층에 등 돌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게임을 망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포스팅도 많았죠. 이런 게이머들의 원성이 채 잦아들 틈도 없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터졌는데요. God of War 라우페이 발표 후 불과 며칠 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이 공개됐다는 사실. 둘 다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트리플 A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여주인공 왁구에서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스텔라 블레이드 신작의 주인공 이비랑 라우페이 외모를 나란히 올려놓고 왜 한국 게임이 그렇게 잘 나가는지 알겠네, 이렇게 비교하는 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고요. 스텔라 블레이드를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서양에서 만들었다면, 너티독이었다면 이런 조롱성 합성 이미지가 대거 양산되면서 그동안 쌓인 게이머들의 불만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텔라 블레이드 1 때부터 여주인공의 노골적인 섹스 어필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온 일부 서구 게임 미디어에서는 이제는 60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메타크리틱 유저 평점 9점 이상을 찍을 정도로 거대해진 스텔라 블레이드 팬층을 의식했는지 전처럼 대놓고 까는 모습은 거의 안 보이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이번엔 새로운 주인공 이비의 한층 더 앳된 외모가 구설수에 올랐죠. 우선 IGN이 진행한 김영태 디렉터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작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는 성적 매력이 강하게 부각된 캐릭터였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작인 블러드레인에 앳된 외모의 캐릭터를 내세우는 것이 자칫 개발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비를 소비하게 만들 위험은 없는지 김 대표에게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태 디렉터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면 그런 우려는 사라질 것. 물론 전작에서 이브가 보여준 모습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이번 이비는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 말투, 전투 방식 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결국 대단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뒤에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첫 스텔라 블레이드는 노출도 높은 해금형 수트들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들어본 바에 따르면 후속작이라고 해서 수위를 낮출 계획은 없어 보인다. EV의 슈트에 대해 김 대표는 한층 더 매력적일 것이고 현재로선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해외 매체인 코타쿠에서 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코멘트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봤는데 나한테는 그냥 회피적인 헛소리로만 느껴진다. 킴의 답변은 이비의 외모는 물론 트레일러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된 포즈에 대해 전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더 어리고 체구가 작다는 얘기가 다였다. 오히려 킴은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레인에서 이비가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의상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층 더 매력적일 거고 그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맙소사, 더 매력적이라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길. 이 공개 트레일러에 나온 출렁물리만으로도 충분히 거슬렸거든. 부탁 좀 할게. 이런 내용의 사심 듬뿍 들어간 기사였고요.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레인 트레일러를 보면서 심기가 매우 불편했음을 대놓고 드러난 셈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얼마나 많은 욕을 처먹을지 몰랐을 리가 없는데 한편으로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 때도 그랬지만 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김영태 디렉터랑 시프트업은 늘 하던 거,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계속 하고 있을 뿐인데 그냥 트레일러 하나 내놨다 하면 이쪽에서는 PC주의 게임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들이 세계 게임의 희망이라면서 막 떠받들어줘. 저쪽에서는 PC주의 옹호론자들이 열심히 까내리는데 결국에는 그 둘이 맞부딪히는 불꽃이 팍팍 튀면서 공짜 홍보 효과 달달하게 먹고 있는 시프트업입니다. 반면에 소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아무래도 배가 좀 아프지 않을까. 플스 독점작으로 처음 나온 스텔라 블레이드 1 때랑은 다르게 이 후속작은 시프트업이 자체 퍼블리싱하면서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될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게임 디스크 없앤다는 결정으로 민심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소니인데요. 플스6 불매운동한다는 사람도 보이고 심각한 상황이죠. 원래대로라면 독점작 때문에라도 이런 생각 못했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독점작발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언젠가부터 소니 퍼스트 파티 게임들 보면 리마스터, 리메이크로 사고를 우린다거나 이미 다 아는 맛에 조금씩만 변화를 준 후속작, 이런 게 거의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제 GTA6 같은 것까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플스6 무조건 산다, 이런 게임이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선 딱히 안 보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파이널 판타지, 바이오 하자드, 페르소나, 스텔라 블레이드 등등 퍼스트 파티 개발사 아니어도 계약 맺은 다음 플스 독점작으로 나오는 게임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다 처음부터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는 추세고, 오히려 페르소나 6 같은 게 게임 패스 데이원에, 코지마 히데오 차기작 오디도 그렇고 묘하게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엑스박스 쪽이랑 붙어먹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는 흐름이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바이오 하자드처럼 이전 같으면 닌텐도 콘솔로는 굳이 안 나왔을 게임들이 줄줄이 스위치 1, 2로 발매를 추진하는 것도 이 소니의 서구화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플스 1 때부터 쭉 플스 게임을 해오면서 지금만큼 플스 게임의 기대감이 떨어졌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쩌면 소니가 재팬 스튜디오 폐쇄하고 컨트롤러 입력 체계를 동그라미 결정 X 취소해서 X 결정 동그라미 취소로 갈아치운 그 시점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소니가 그 옛날에 콘솔 게임 시장 절대 강자였던 세가를 제끼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기업의 강력한 도전까지 뿌리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 바닥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기업의 전폭적인 서구 친화 정책,
빠른 서구화에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 동서양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무너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뭐 독점작 중에 일본 개발사, 동양 개발사 게임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졌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AA 게임이라든가 인디 게임은 아예 씨가 마른 현실이 못내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본래 다양성을 중시하는 PC주의가 깊게 들어왔는데 어째 다양한 게임 보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주저리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은 갓 오브 워 라우페이랑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레인을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이 한바탕 큰 소동이랑 요즘 플스 독점작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게임통 채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국내외 게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꿀잼 챙겨가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착!